자, 오늘 경제학적으로 한번 해설을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 수업하고도 이 부분이 좀 관련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가. 그래서 경제학을 이렇게 쓰는갑다 이렇게만 좀 한번 생각 한번 해보면 돼. 자, 넘버 원, 비트코인은 blessing or curse. 비트코인이 축복인가 아니면 저주인가? 뭐 이건 나도 잘 모르겠어. 선생님은 이 경제학에 있어서 일본 논제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 꼭 마치 비트코인이 하나에 있어서의 국민국가라 그럴까 민족국가에 있어서의 그래 우리 근대 사회라고 하는 것은 민족국가라고 이야기하지 않지. 그럼 국가가 그 안에는 국민들에게서 어떻게 되어지니 징세, 세금 이런 것도 걷기도 하고 거기에는 국민들에게 어떤 의무 이런 것을 부여하기도 하고 또 한편은 어떻게 되어져 자기에 있어서 법정 화폐라는 것을 갖다가 만들어내지 않지. 근데 이제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것은 개별 국가에 있어서 화폐는 아니잖아. 그래 정보기술이랄까 디지털 정보기술에 의해서 민족국가를 뛰어넘는 새로운 화폐라고 하는 것이 나왔어. 자, 그런 측면에서 국가를 뛰어넘고 그러한 다음에 그 국가 이외에 하나의 연대라 그럴까 연계를 해줄 수 있는 뭐 그와 같은 것으로 비트코인 이렇게 했는데 이 비트코인이 실제로 경제에 있어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뭐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 존로게스는 항상 조사를 해야지만 있을 수 있는 글이요. 그냥 턱 이렇게 쓰질 수 있는 그런 글들이 아니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넘버 2를 봐보자. 이 글은 What's wrong with the housing market?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실 오늘 수업은 이 부분을 좀 하려고 한 거예요. Housing market, 하우징, 뭐 주택 시장. 그래서 하우징 마켓에서 지금 잘못되어진 것이 뭐가 있냐라고. 정부에서 폴리시라 그럴까 정책이 잘못되어질 수도 있어 보이기도 하고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이루어지는 부동산 투기라든지 이와 같은 문제를 갖다 이야기할 수도 있어 보여. 그래 어쨌든 주택 시장에서 무엇이 문제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그것을 갖다가 왜 픽셋 우리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뭐 이렇게도 물어보네. 그렇지? 그러면 이건 그들을 데리고 수업했을 때 이런 부분을 갖다 이야기하는 거야. 자, 우리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마켓 이코노미 그래 시장을 기반으로 한 경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지. 근데 우리 요 근래 맨날 이야기하는 거 있지 않지. 뭐라고? 공유경제라고 하는 말 들어봤지? 공유경제, 공유. 응? 선생님 생각에는 존록에세이의 2번 논제는 아마 공유경제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보여. 그래 하우징이라고 하는 것 주택, 주거 뭐 이렇게 물어볼까? 주택이나 주거 왜 이와 같은 부분이 마켓에가 있어야 되냐고 시장에가. 응? 우리 그들 데리고 수업했었을 때 이렇게 했었잖아. 제일 처음에 항상 선생님이 프라이빗 프로퍼티 개인에서 사적 소유에 대해서 제일 먼저 수업하지 않대 존로크 통출은 5장에 있어서. 근데 우리 그때 존로크가 통출은 5장에 있어서 사적 소유에 있어서의 제한이 있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있을까? 그렇지. 공유물을 갖다가 자기의 노동을 통해서 배타적인 사적 소유로 하게 되어지는데 우리 그때 배타적 사적 소유가 이루어졌을 때 어쩌다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되어진다면 그러면 그건 뭐라고 꼭 공유 그 자체로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지. 그래 원래 우리 근대에서도 항상 그래서 피해 주면 안 돼. 존 스튜어트 미래에서 자유론에서도 어떻게 되어지니 네 마음대로 처해도 되지만 그렇지만 어떻게 되어지니 상대에게 피해가 되어지면 규제, 제재를 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지. 선생님 생각에는 존로크 통출은 5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적 소유에 관한 부분 그래 그것이 궁극적으로 타인에게 피해가 되어진다면 그거 역시도 어떻게 되어지니 제한, 규제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 올바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을까? 그래서 선생님 생각에는 이런 것이 들어. 하우징이라고 하는 것, 주택, 주거라고 하는 문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삶에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 근데 바로 이러한 부분이 어디에? 마켓에가 있어. 마켓은 어떻게 되어지니? 기본적으로 사적 소유를 근거로 하는 것이지 않디. 사적 소유를 근거로 해서 시장에서 우리에 있어서 가지고 있는 자원을 갖다가 어떻게 되어지니? 분배하고 교환하는 시스템이지 않디.
근데 우리 삶에 있어 꼭 필요한 공공재와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주택이나 주거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교육이 모든 사람이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도 전부 다 주거를 해야 하는 것은 다 당연한 거 아니요? 근데 이러한 부분이 시장애가 있게 되어지면 바로 그것이 문제라는 생각 아니냐고.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그걸 갖다 해결하게 되면 어떻게 되어지겠어? 선생님 생각에는 그래 마켓 이코노미에서 공유경제로 넘어가는 것만이 해결의 방법이란 생각이 들어. 우리 이거 어디서 수업했냐고? 조금 이따 또 할까? 뭐라고? 우리 제레미 랩킨에 대해서 수업을 했어. 제레미 랩킨이 어떻게 되어져? 우리 한국말로는 소유에서 종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제 영어의 제목은 뭐라고? The access 그러지 않대? 뭐라던 거. age of access구나. 접속 시대. 그래서 선생님 생각에는 그래 우리 근대 사회에서 사적 소유에 기반하고 있는 근대에 있어서의 경제 시장 경제 체제에 있어서의 그 문제라 그럴까 그 같은 부분을 해결하는 걸로서 정보기술 사회에서 탈근대화되어진 사회에 있어서는 사적 소유에 기반한 경제 시스템에서 어떻게 되어지니 공유물에 기반한 접속 시키면서 공유 경제로의 이행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제레미 레프킨의 견해이지 않디. 사님 생각에는 퀘스천 넘버 2는 바로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슬쩍 들어보여. 자, 그 다음에 퀘스천 넘버 3를 봐보자. Should Amazon pay people more? 아마존이 사람들 일하는 직원들이겠지 노동자들에게 왜 더 많은 페이를 줘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고 있다. 줘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다. 그래서 만약에 그들이 어떻게 되니 immediately increased every worker's salary by 20%, 자 20% 정도 노동자들에 있어서 샐러리를 increase 증가시키게 되어지면 what would happen? 어떤 일이 벌어지냐고. 에이 그랬구나. 선생님이 언뜻 알고 있는 경제로도 맨날 이런 이야기 많이 하던데 뭐라고? 우리 국민소득 개정이라 그러던가 국민소득을 갖다가 이야기하게 되어지면 자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래. 선생님이 얼치기로 배웠던 경제학 실력으로 보면은 C 플러스 I 플러스 G 플러스 X 이렇게 이야기하거든. 우리 C가 뭔지 알아? 이게 알고 보면은 뭐라 그럴까? 내수야. consumption 소비를 말해. domestic consumption이라 그럴까? 그 다음에 이건 investment는 누가 하는 거냐? 기업이지. 기업에 있어서의 investment. 그 다음에 이거 government expenditure라고 이야기하지 않지.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정부 지출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거 X는 export, import하는 순수출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국민 경제에 있어서의 네 개의 국민 경제 성장에 있어서의 네 개의 축이라 할까? 국민 소득이에요. 근데 우리 그 중에서요 C 이거 어떻게 되니? 컨섬션이라 그러지 않지. 소비는 무엇에 의해서 이루어지니? 인컴, 샐러리, 소득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어쨌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있어서의 시대의 정신은 불평등이에요. 불평등을 해소하는 거요. 그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시대에 있어서의 어떻게 되어지니? 아주 알고 보면 우리 시대에 있어서의 근본적인 정신 이렇게 이야기할까?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인 거라고 보면 선생님 생각에는 아마존이 사람들에게 더 많은 페이를 지불해 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미국 사회에서 불평등 엄청 심각하다 그랬지. 우리 캐나다 포브스 편집장이었다가 캐나다 외교통상부 장관이었던 크리스테 프리랜드라고 하는 아줌마가 10년 전에 테드에서 렉처 했었을 때 뭐라 그래? 미국의 두 마리의 부자가 쉽게 말해서 워렌 버핏과 누구?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가 미국 인구에 있어서 40%와 재산이 같더라고. 두 사람의 재산이. 그래서
그와 같은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아마존이 사람들에게 더 많은 임금을 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다는 생각 들어요. 그게 우리 시대에 있어서의 과제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렇게 했었을 때 어떻게 되어지니? 여기에 있는 내수, domestic consumption이라니까 국내 소비가 증진되어짐으로써 한편으로 경제 성장을 가져올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디?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거 했다. 뭐라고? 소득 주도 성장이라고. 소득 주도 성장. 한국 사람들은 문재인 정권에서 가장 큰 실패는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말도 안 되는 엉터리를 들고 와서 했으니까 처 망한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오늘 아침 신문을 읽어봤더니 한겨레 신문에서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경제적 분석에 대한 자료가 하나 나와 있더만. 근데 그 신문 기사 슬쩍 읽어보니까 당연히 그 신문 기자는 그것을 갖다 뭘 가지고 썼을까? 경제 관련 데이터를 기반으로 쓰지 않겠냐? 소득주도 성장이 궁극적으로 그 사회에 있어서 어떻게 되니 소득 분배를 개선하고 경제에 대한 성장을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입증해 줍니다. 뭐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글쓰기를 했더라. 선생님 생각에는 퀘스천 넘버 3는 임금을 왜 올려줘야 되냐고. 그래야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소득주도 성장을 하기 위해서 있는가 봐. 너무 그러면 단순한가? 근데 이미 우리 이런 거 많이 했었어. 왜? 그레이트 디프레션이라고 하는 대공황이 1930년대 미국에서 있었을 때, 자, 그때 대표적인 거시경제학자는 존 메이너드 케인즈가 어떻게 되어지지?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져? effective demand, 유효 수요를 창출해내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래서 이와 같은 유효 수요를 창출해내기 위해서 어떻게 되어지니? 그래, 시장에서 어떻게 되냐?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레이트 디프레션에서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라 그래? 공급은 과잉이라고. 그러면 공급이 과잉이면 어떻게 되어지니? 우리 그 있잖아, 그래프 경제학에서 이렇게 되어지는 소득과 공급 곡선에 있어서, 응? 아니 쉽게 말해서 뭐야, 수요와 공급이지 소득이 아니라. 자, 우리 그때에 있어서 어떻게 되어져? 공급량이 늘어나게 되어지면 당연히 가격은 하락되어지고 수요가 증가되어지면서 어떻게 되냐, 균형 가격을 갖다가 이루어낼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경제학에서 기본적인 과정인 거예요. 근데 미안하게 그레이트 디프레션 때는 어떻게 되어지니? 아무리 가격이 내려가도 쉽게 말해서 어떻게 되니? 그것을 구매할 수 있는 이펙티브한, 정말 유효적인, 유효가 있는 효과적인 수요가 존재하지 않은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되어져? 케인즈의 effective demand, 유효 수요를 창출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니? 돈을 국민들에게 마구마구 퍼줘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야. 그렇지. 그래서 루스벨트 대통령에서 뉴딜 플랜이나 이런 것은 바로 뭐니? 국민들 주머니에 돈을 퍼 넣어주기 위한 거잖아.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소상공인 자영업자 무지하게 어렵지 않디?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되니? 정부에서 막 추가 경정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막 주지 않디? 응? 소상공인 망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400만 원씩 줄게, 400만 원씩 줄까 막 이러면서. 퀘스천 넘버 3는 바로 그와 같은 측면에서 접근해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퀘스천 넘버 4를 봐보자. 헨리 조지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되게 유명해. 나 사람도 책 안 읽어봤지만 왜 유명할까? 우리 이 사람은 우리 소유론 존록에 있어서 어떻게 돼? 통출은 5장에서 이야기하는 바로 그거, 토지 이야기하죠. 토지. 쪽에서 나누어 가져도 어떻게 되어지니? 다른 사람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남아있다 그러면 배타적인 사적 소유가 되어져도 돼,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랬지. 그래서 그때 선생님 수업할 때 그랬지. 그래서 파웬 오웨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게 되어지면 누구냐, 탐 크루즈의 엑스와이프 첫 번째 마누라가 말 타고 뛰면서 어떻게 되어지니? 깃발 꽂으면 그 전부 다 땅을 갖다 줬다 그러지 않디? 미국이 서부 초기에 있어 개척 시대에 있어서 대한민국 땅도 그렇게 해서 나눠줄까? 그게 안 된다 그랬잖아. 응? 그래서 토지에 대한 공개념을 1980년대 후반에 저번에
김종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있을 때 그거 이미 한 번 했다가 한국 사람들이 저 빨갱이 잡아주겨 뭐 이렇게 해가지고 못한 거야. 근데 바로 이 헨리 조지가 바로 그 대표적인 빨갱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랜드 밸류 텍스라고 이야기한다. 이 토지 가치세네. 토지 가치세. 정확히 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 같아. 땅 사가서 어떻게든 그 땅에 가치가 부여되어졌을 거 아니야? 그리고 난 다음에 가치가 부여되지잖아. 근데 솔직히 말해서 땅에 노동을 해서 가치가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어지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런 거 아니야? 토지는 지금 제한되어진 자원이지 않디. 희소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뭔가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그 토지에 대한 가치라고 하는 것이 상승하게 되어질 거 아니야. 그렇지. 사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가 늘어나고 그런 거 아니야. 근데 헨리 조지는 어쨌다는 거야. 헨리 조지는 바로 이와 같은 밸류에 대해서 듣게 되는 텍스, 세금을 부과해서 완벽하게 다 한수에서 걷어내버리자는 그런 이야기야.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 우리나라도 저번에 그러지 않디. 이재명이라고 하는 떨어져 버렸지만 이분이 뭐라고 해서 국토에 있어서 듣게 되니 세금을 부과해서 어떻게 보면 헨리 조지에서 방금 이야기한 랜드 밸류 텍스가 되게 비슷해 보네. 이걸 부과해서 어떻게 되니 국민들에게 어떻게 되니 베이직 인컴이라 그럴까 기본소득 이런 것을 부여하겠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더라. 근데 우리 이재명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헨리 조지는 읽어봤는가 안 읽어봤는가는 모르겠지만 헨리 조지의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이 밑에가 참모로 무지하게 많이 있었던 것 같아. 국토 보유세, 랜드 밸류 텍스와 되게 비슷해 보이네. 자, 이와 같은 것을 걷어서 국민들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소득이라는 것을 확보해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자, 당연히 선생님도 랜드 밸류 텍스 잘 모르지? 선생님도 책 하나도 안 읽어봤는데. 여기에 헨리 조지 바 이 아저씨 책 진보와 빈곤이라는 책 당연히 존록 에세이는 공부해서 쓰라는 거요. 진보와 빈곤이라는 책도 읽어봐야 되고 또 헨리 조지와 지대개혁 이런 것도 읽어보고 뭐 이렇게 헨리 조지 뭐 이런 거 있는 거 한 두세 권 사서 읽어봐야지만 이거 글 잘 쓸 수 있겠지. 아니면 꼭 돈 아까우면 안 읽어도 돼. 이걸 어떻게든 인터넷에 되게 사람들이 잘 정리해서 올려놨단 말이야. 자, 어쨌든 헨리 조지에서 랜드 밸류 텍스가 페어하고 에피션트한가? 이 사람은 틀림없이 당연히 자기가 랜드 밸류 텍스를 갖다 이야기했을 때는 페어하고 에피션트하다고 이야기했을 거라. 둘 다 여기에 해당되진다라고 하는 사람은 헨리 조지의 입장에 정당화해 주는 거고 안 그래 나 있다 뭐 이런 거. 공정하지도 않고 비효율적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당연히 안 봐도 뻔하지. 마켓 이코노미 입장에 서 있는 시장 경제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냐라고. 예, 퀘스천 넘버 4는 어떻게 되냐. 헨리 조지의 입장을 갖다가 옹호할 것인지 아니면 헨리 조지의 입장을 갖다가 어떻게 되어진 자유로운 시장 경제 입장에 서 있는 사람에 의해서 비판을 해줄 것인지 뭐 이런 형태로 크게 글쓰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 근데 그 안에 세부적으로 어떻게 전개되어질 것인지는 뭐 실제로 읽어보면서 생각이 조금 진전되어졌을 때만 이제 나오지 않겠나라는 느낌이 들어. 자, 전롱에서의 경제학 해설은 여기까지 해서 그만둘 거예요.